안녕하세요. 박예빈입니다. 오늘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전혜성 박사님의 책 읽어드릴게요. 21세기가 요구하는 오센틱 리더로 키우는 7가지 덕목 중에서 5번째 요건인데요. 창의적인 통합력이 아이를 살린다 부분 10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가정이며 학교며 직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능력이 바로 창의력일 것이다. 창의력은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새롭게 연결짓는 능력이다. 창의력은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새롭게 연결짓는 능력이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통합해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창의력이다. 그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은 때로 엉뚱하다는 말도 듣는다.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뭐든지 정확한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것보다는 유연한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는 시대다. 특히 다문화권에서는 매일같이 요구되는 덕목이다. 즉, 예전에는 1 더하기 1은 이 식의 원리를 그대로 정확히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급속히 변하는 세상에서는 여러 다른 문화를 흡수 통합하여 자기에 맞게 창조해내는 사람을 더욱 바라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과거 고정관념에 휩싸여 아이들의 자유로운 통합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제3의 원리를 찾아내는 한 민족의 창의력. 문화적 성향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 민족이 가진 창의적인 통합력이 높은 것 같다. 학문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지극히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챙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 사람 중에는 서양의학이나 한방 어느 한쪽만 고집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양방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오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서로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이 다른 문화보다 발달되어 있다. 한국의 문화적 토양 자체가 창의적 통합력이 높다는 것은 남북한, 중국, 일본 사회구조, 미술, 음악을 다 비교해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우리의 문자도를 살펴보자. 문자도는 한 민족만의 독특한 그림으로 다른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이다. 문자와 그림을 그런 식으로 배치된 미술 작품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또 우리 민화인 금강도 같은 것만 봐도 도교, 불교, 샤머니즘 등 이질적인 요소를 모두 통합적인 시각에 의해 조화로운 형태로 녹아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는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산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절간도 보인다. 산이 도교의 이상향이니 말이라. 우리 고유의 판소리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리의 높낮이가 아주 극단적인데도 참 조화롭기만 하다. 어떤 때는 극히 처음으로 편하게 들렸다가 어떤 때는 더할 수 없이 높은 음이 격하게 나오기도 한다. 서양 음악 악보에 넣을 수조차 없는 흐름이다. 그래서 중국과 다른 악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판소리는 참으로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우리 귀에 들리니 만든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음악을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창의적인 통합력이 있다고 하겠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하면 떠올리는 음량의 개념만 봐도 우리 한민족은 남다른 통합력을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음이나 양은 중국에서 나온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에서 둘을 조화시켜 제3의 요소를 만들어냈다. 우리 고유의 부채, 북, 절, 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삼태극 문양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에서는 음양이라는 개념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으며 음과 양을 합치시키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음양을 한데 합쳐 조화를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조화를 이루어낸 제3의 힘을 깎듯이 인정한다. 태극기에 나오는 음양의 조화보다 민간에서 흔히 보이는 삼태극이야말로 우리 한 민족의 특성이자 대표적인 상징이 아닐까 싶다. 이렇듯 다른 곳으로부터 전달받은 것도 그대로 수용하는 법 없이 창의적인 통합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역량이다. 전통 역시 그러한데 예를 들어 상속법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아들들이 모두 평등한 비율로 상속권을 가졌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장자 또는 막내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 다시 말하면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원리와 전혀 나누지 않는 두 가지 원칙이 보였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큰아들이 전 재산의 절반과 나머지 절반을 자식의 수로 나눈 일부까지 상속받았다. 결국 장자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었다. 화해분기를 보면 1650년대에는 딸들도 아들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눈 기록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한국 전통법은 일본식도 중국식도 아닌 제3의 원리를 찾았다. 완전한 균등분배인 중국식이나 나누지 않고 한 자식에게만 독점시키는 일본식의 서로 다른 두 원리를 통합해서 적절한 조화점을 찾은 것이다. 우리 전통의 힘을 믿고 알고 따르라. 우리 역사를 지정학적인 면에서 생각해보자. 우리 결에는 북으로는 만주, 몽고, 서로는 중국, 인도 등으로 동으로는 일본 등 개성들이 강한 큰 문화 사이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통로구시를 했다. 예컨대 중국의 법, 인도의 불교 미술 등이 우리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소개되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수천 년 우리 고유의 문자, 말, 음악, 의식주 등의 풍습을 발전하고 보존한 민족이다. 밖에서 오는 여러 문명을 반도 안에 사는 국민의 요구와 항상 절충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우리 결의가 유연성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의 독립된 문화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700만 한 민족이 170여 개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민족의 유연성, 통합력이 어떠한지 입증하는 셈이다. 세계에서 아시아의 힘, 저력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만의 뛰어난 발상에 특히 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가 왕성하다. 나는 아이들과 나 자신은 물론 한국계 2세들이 주체성 관련된 일이라 한중 일 비교 문화 연구에 오랫동안 매달려왔다. 하지만 한국 내부에선 많은 이들이 창의적 통합이라고 하면 의례 서양의 사례만 찾으며 한국의 전통은 창의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자세는 자신의 기본적인 문화 역량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한국인은 이미 기본적인 삶의 자세로 창의적 통합력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문화는
문제는 그 같은 우리의 특징을 자각하고 적절하게 발전시키는 일이라. 그런데 한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창의력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불신하는 태도가 단단한 편견으로 자리 잡아 창의력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창의적 통합력을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다른 문화를 알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야 한다.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많은 다른 가치관과 풍습을 알게 되면 자연히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세상 모든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비록 이전에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라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창의적 통합력을 키우려면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해 항상 재평가하고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만한 지혜와 용단이 필요하다. 창의력은 한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어디까지나 꾸준한 관심과 연구 속에서 모든 일의 원칙을 알 때 이뤄낼 수 있다. 또한 창의력은 나 자신만이 아닌 주변도 돌아보는 자세에서 나온다. 항상 관찰하고 메모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안위나 행복을 꾀할 때 그 책임의 무게가 창조를 이루어낼 수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효자, 연력, 무성애로 인한 창조력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책임 완수의 정신에서 창조력이 나오기도 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의력을 키워라. 내 아이들이 다인종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얼굴색이 다른 사람을 위해 변호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돕기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 또한 창의적 상상력이 발휘된 예라고 생각한다. 나의 아이들 또한 많은 이민 세대를 겪는 가치관의 차이에 억눌려 그 자리에 멈춰설 수도 있다. 유색 인종이라는 편견으로 자신을 남들과 다르게 대하는 태도에 화내고 자칫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뻔한 고정관념에 휩싸여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처럼 창의성이 중시되는 지식정보 사회의 리더로 설 수 없다. 리더가 창의성이 없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 리더 자신이 창의성이 없으니 다른 조직원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올바로 평가할 수 없다. 결국 그런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성장은커녕 아예 생존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지식정보 사회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수적이다. 모든 조직이 창의적인 인재를 찾고 있다. 모든 조직이 창의적인 인재를 찾고 있다. 그런 인재들과의 경쟁을 뚫고 리더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창의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을 넘어 하나에서 열을 넘어선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상상력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와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리더로 키울 수 있는 길이다. 오늘 여러분들께 5번째 덕목 읽어드렸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